개문발차, 개정문학, 발로 차차차. 14번째 차차차. 어제 내일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정문학 발로차 2022 개정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 해냄 미래 비상천재. 해냄 미래 비상천재 4개 출판사에 무려 4개 출판사에 실려있는 작품 어제 내일이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조고요. 3장 6구 45자 내외 그렇습니다. 애상적 슬퍼 졸라 슬퍼 애상 연정 사랑이죠. 자, 애상 슬픔 연정 사랑 뭐라고요? 애상 슬픔 연정 사랑. 자, 애상 슬픔 슬프긴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졸라 슬퍼. 이게 졸라란 뜻이에요. 졸라. 아플 상자야. 상처받다. 졸라란 뜻. 되게 많이 매우. 되게 많이 매우란 뜻이에요. 연정가. 사랑이란 뜻이 사랑.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근데 이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별했거나 이별 중이거나 이별할 것인가 봐. 이별의 회한과 그랬어요. 과거의 일이었구나. 이별한 게. 회한이 무슨 말이야? 회한이 매우 중요한데 고3 언니 오빠들 그리고 N수생조차 회한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때려 맞히는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아요. 회한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야? 또 버벅거리고 있잖아. 회한이 뭐야? 후회. 한숨 나오는 후회의 한. 이게 회한이에요. 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가 중요한 거예요. 후회한다는 의미예요. 쓰바. 괜히 그렇게 했네. 자, 임에 대한 그리움. 회한과 그리움. 이게 뭔 개소리야. bullshit. 이별했어 안 했어? 이별했어. 후회해 안 해? 후회해. 그러니까 뭐야? 괜히 헤어졌네. 그러니까 뭐야? 그립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그리운 거예요. 자, 중의적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별표 처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쓸데없이 발라드린 거고요. 이게 진짜 별표 가치가 있는 녀석입니다. 중의적 표현이 쓰였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중의가 뭐죠? 중2병 할 때 중2냐? 연병 아니 중2병 하냐? 너 지금 중2병 하냐? 그게 아니라 이중적이다. 뭐가? 의미가 뭐라고요? 의미가 이중적이다. 왜가 아니라 의야. 의미가 뭡니? 의미 몇 개? 2개. 단어는 하나, 의미는 2개. 단어는 하나, 의미는 2개. 한 가지, 한 줄기 2가지. 한 줄기 2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다. 안타까움과 회한. 회한이 뭐라고? 후회가 중요해. 후 해봐. 후. 도치법 또는 행간 걸침인데 여기하고 연결된다고. 중의적 표현이 동시에 내적으로 도치법 또는 행간 걸침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중의적 표현이야. 멍멍이 소리야. 도치가 뭐야? 둘리친구야? 도치가 뭐야? 앞뒤 바뀐 거야. 서술어가 뒤에 와야 되는데 막 앞으로 가. 그렇게 배치하여 해석하면 1번 뜻이 나오고 행간걸침으로 이해를 해서 행간걸침이 뭐야? 행 1번, 행 2번, 행 2개가 있을 때 위에 있는 행에 그쵸? 아래 와야 될 단어를 꼬다리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뭔 개소리야. 이따 본문 보면 알아. 그래서 이대로 또 해석하면은 2번째 의미가 뾰병 하고 생겨난다. 영탄법, 서리법도 눈여겨받으시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자탄이 또 무슨 말이야? 자탄이 뭐야? 연탄 동생이야? 자탄이 뭐야? 스스로 한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한다. 탄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탄식한다. 자탄이 초장이고요. 중장은 그 자탄의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왜 스스로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가? 이유를 쓰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붙잡지 않은 거야. 붙잡지도 않고서 후회. 자,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리움 이게 이제 종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존심 때문에 안 잡았다. 아이고 괜히 그랬네. 그죠? 잡을 걸 잡지 않았어. 잡을 걸 뭐야? 내적 갈등이죠. 갈등. 그리고 그립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남아있겠죠. 자, 본문 분석으로 가볼까요? 어저 내일이야. 이거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죠. 자, 어저. 자, 이게 알겠어요? 감탄사. 뭐라고? 감탄사. 감탄사가 쓰이면 자동으로 무슨 법? 영탄법이 돼. 영탄법. 영탄법. 감탄사가 나오면 무조건 영탄법. 어저 내일이야. my job. oh my. 이게 이제 한탄이죠. 탄식. 아이고 이런 얘기죠. 그릴 줄을 모르다냐 그랬는데 그리워할 줄을 몰랐단 말인가 이런 얘기야. 여기 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면은 알았단 얘기야 몰랐단 얘기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단 말인가. 내가 그리워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뭡니까. 지금 찬놈이 화자야 님이야. 찬놈이 화자야 님이야. 화자가 찬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워할 줄을 실제로 찾다기보다는 이 공이 오가다가 마지막에 그 골 하고 할 때 그 골이 성립되게 만든 마지막 그 접촉 그 접촉한 그 터치 풋이 누구냐 이거야. 그 마지막 골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새끼 누구야? 이런 얘기거든. 실제로 강력한 슛은 님이 했지만은 에라이 그러면서 툭 갖다 대면서 자살골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이별을 선언했느냐 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별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다라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이 뭐냐 했더니 자 그래 가라 중장을 봐. 있으라고 했다면은 갔겠느냐마는 그랬거든. 그 있으라고 하지 않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 잘 가. 이렇게 한 거죠. 나 갈게. 님이 그랬거든. 님이 나에게 나 간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게 후회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워할 그렇게 할 일한 뜻이 아니야. 그렇게가 아니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이런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그리워할 줄을 알았다 몰랐다야. 뜻앞에 알았다 몰랐다. 그리워할 줄을 알았다 몰랐다. 사실은 알았음. 사실은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내가 보내버린 거야. 응?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자, 알고도 내가 가라 그래 가라 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있으라고 내가 했다면은 갔겠느냐 마는 이런 뜻이야. 갔겠느냐 마는. 그러면은 요것도 여기시 마찬가지죠. 있으라고 했다면 누가? 내가. 이 지금 주체가 누구야? 주체가 누구야? 화자. 내가 주체 화자야 화자 나. 내가 누구에게? 님에게 이건 대상이야 이건. 주체인 화자가 님에게 너 여기 있어 가지마 don't go away don't go please don't go away please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스바 갔겠냐? 갔다 안 갔다? 안 갔을 것이다.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겠죠. 얘도 제구태야. 자 지금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썼던 거 다 지워버릴 거야. 꺼져.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해.
제일 중요해. 왜? 중의적 표현이 나왔으니까. 중의적 표현이 싹 다 잊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잘 기억해라. 색깔 요걸로 가볼까? 아니 요걸로 갈 거야. 자, 노란색으로 간다. 잘 봐. 제 구태야 연두색이네. 똥색 섞인 연두색, 똥 연두색으로 함께합니다. 제 구태야. 얘가 중의적인 표현인데 왜 중의적이냐? 이 시기를 임으로 보거나 화자로 보거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칠판에다가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 색으로 갈 거야. 자, 중의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 있죠. 제가 그랬는데 이 제가 그랬는데 뭐 저 더하기 뭐 주기조사 2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둘로 해석 가능하다 이중적으로 의미 형성 가능하다 표현은 한 개인데 표현은 하나인데 의미는 두 개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1번 화자일 수도 있고 2번 님일 수도 있고 님일 수도 있고요. 2번이 님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제가 화자인지 님인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도치라고 본다면 있으라고 했다면 지가 구태여 갔겠냐?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앞쪽에다가 배치.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해석한다면 자 이건 뭐지? 앞뒤가 바뀌었다. 서술어가 앞쪽에 있어. 이리 와! 라고 원위치를 시킬 수 있죠. 이걸 뭘로 본다면 도치법으로 본다면 이 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도치로 본다면 내가 임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지가 굳이 구태여 갔겠냐? 누가? 지가 가다의 주체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갔어? 걔가 갔어. 걔가 갔잖아. 그럼 걔가 갔으니까 걔가 갔어. 걔가 간 거니까 걔가 도치법으로 쓰였을 때의 의미야. 오케이?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화자는 행간걸침으로 해석했을 때의 주체가 될 텐데 행간걸침이 뭐냐? 자, 지금부터 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우고 꺼져라. 얘는 안 지울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말이죠. 있으라고 했다면은 같겠는가 마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뭐죠? 교정부호. 그렇죠? 문단 구분 교정부호. 계단 모양으로 엔터키 누른다고 생각하고 자판에서 엔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9태아가 다음 줄 첫머리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씻기가 일이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행 끝에 있는 녀석이 원래는 그 다음 행의 첫머리였던 건데 쭉 걸쳐놨어. 위에다가 걸쳐놨어. 이게 뭐야? 행, 과, 행, 간 사이에 걸쳐놨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같은 문장인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이걸 뭐라 그래? 행간걸침. 그럼 이걸 원위치 시켜가지고 본다면은 뭐야? 지가 구태여 보내고의 주체가 되는 거지 이제. 가다의 주체가 임이었다면은 뭐라고? 가다의 주체가 임이었다면은 도치로 봤을 때 그러면 보내다의 주체가 저가 되는 거죠. 그럼 보내는 건 화자냐 임이냐? 화자죠. 그래서 보내다의 주체로 저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의적 의미 두 번째가 탄생하는 거죠. 자, 다시 행간걸침 화자 도치법이면 임. 행간걸침 화자 도치법이면 임. 기억하는 방법. 너무 간단한 방법. 하나 일러
드립니다. 자, 요 화자의 시읒 보이시죠? 느낌 오지? 느낌 온다. 온다. 왔다. 행간 걸침할 때 히읗. 요렇게 보면 가능하겠다. 기억하기 좋네. 화자의 히읗, 행간의 히읗. 이러면 내신 대비할 때는 벼락치기를 해도 맞힐 수 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의적음이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는 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림 그리다? 아니죠. 그림 그리다? 아니죠. 그렇게 하다? 아니죠.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는 뜻은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 하노라 할 때 노라 들어갔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송 또 생각나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송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이런 것 중에 하나인 노라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법? 영탄법. 두 번 있네. 어저 그리고 노라. 어저노라 영탄법 되겠습니다. 자,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랬어. 이게 뭐야?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도 몰라. 에이, I don't know. 왜 그랬지? Why? 이러면서 졸라 후회하는 거죠. 이게 회환이라고 하는 거야. 영탄법을 통해서 회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왜 그랬지? 보냈는데 그리워해. 뭐라고? 보냈다. 그쵸? 이별이죠. 그리워한다. 보내놓고 그리워한다. 보내놓고 그리워한다. 상반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건 내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이별과 그리움 사이에, 이별과 연정 사이에 갈등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 중심으로요. 중의적 표현 제9태야 있었죠? 자, 가랴만한 제9태야 도치법으로 해석하여 요게 앞으로 간다. 가다의 주체 제라고 해석하면 중의 가운데 첫 번째 의미는 이미 주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행간 걸침으로 요걸 이해한다면은 제9태야 위에 있는 행의 마지막 있는 구절을 다음 행으로 보내.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걸쳐 있는 거라고 해석한다면은 보내다의 주체인 화자로 해석 가능하다. 중의적 표현이 도치법과 행간 걸침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 의미 형성 가능하다. 서리법 랴 있었고요. 자, 있으라고 했다면은 같겠냐? 안 같겠지. 뭐 이런 얘기죠. 답정너 설명하는 음음은 자, 영탄법 어저 그다음에 노라였어요.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우 의미 있는 단원을 마치신 것이다. 여태까지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정문학 발로차 절반 이상을 우리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산 2개 가운데 조금 낮은 산 하나를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높은 산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일단 박수. 잘하셨고요. 더 힘내시고요. 이제 평시조를 끝으로 사설시조를 끝으로 시조 장르를 넘어서는 보다 긴 작품들 연시조, 가사 중심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요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능에 더욱더 밀접한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뭐 해외 특례, 지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후 수업도 더 잘 따라오셔야 된다. 내신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하셔야겠고요. 여러분, 어저 내일이야 라고 oh my, oops, 헐 이런 비탄에 젖은 한탄, 감탄사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더 높은 산 15번째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